오늘은 형사합의,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합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고 형사합의를 유도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변론까지 해서 사망사건이에요. 사망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받고 사건이 종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형사합의의 가해자 측의 변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본인 차의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본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사정없이 이제 충돌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쳤죠. 본인도 다쳤고 그 부인이 뒷자리에 앉았는데 부인도 압박골절이고 본인의 사고도 압박골절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은 자동차 상해보험이 들어있어서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그 본인의 보험사에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보상받은 부분이고, 동성자도 대인배상원과 자동차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남편의 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민사는. 그래서 본인도 다치고 부인도 다치고, 이 부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운전자의 그 부인의 친구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의 친구의 남편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4명이 한 차에 타고 있었던 거죠. 다 엄청나게 다쳤는데 이 부인의 친구의 남편이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제가 저번 편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로 책정되는 금액이 그 사망일 때 최대 3천만 원의 행사합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엉뚱하게 운전자 보험을, 우리 일명이 이야기하는 중복보험을 든 거예요. 중복보험. 들지 말라는 중복보험을 든 거예요. 근데 특이사항에 이분은 중복보험을 들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동부에 3천만 원, 현대에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네이버의 인터넷, 구글의 인터넷에서는 중복보험 들지 마라, 중복보험이면 합의금 3천만 원 주고 안 준다라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보험을 해석을 하면 실손보상의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비례분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합의해서 6천만 원을 합의를 받다 했을 경우에 동부에서 3천만 원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현대에서도 3천만 원의 책임이 있다. 비례보상, 비례분담의 원칙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라도 100% 중에 1%라도 설명을 잘못하면 합의금이 6천만 원이 나갔는데 보험사에서 3천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지급 안 된다 해버리면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이버 인터넷을 뒤지고 구글을 뒤졌는데 동일하게 100% 모든 글이 다 3천만 원만 지급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가장한테 직접 전화했어.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실손보상의 원칙과 비례분담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이게 이런 사항일 때 6천만 원이 나갑니까? 3천만 원이 나갑니까? 하고 그 보험 약관의 해석을 해달라고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의 과장님이 답을 주기를, 맞습니다. 비례 분담하고 실손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면 6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사건을 의뢰한 가해자죠. 가해자분한테 동부에서 3천, 현대에서 3천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피해자한테 설명하지, 사망자의 유가족한테는 일단 가해자의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들의 관계, 그러니까 차를 운전한 사람과 그의 동반자인 부인, 내 사정을 이 부인의 친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집이 좀 부유하게 사는 집이에요. 돈이 좀 있어요. 아파트도 뭐 넉넉하게 있고 사업도 해가지고 돈이 있어요. 그래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의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도 2개씩이나 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그 합의를 봐주는 게 어려워요. 왜? 내가 얼마를 탱탱히 합의금으로 불러도 합의금은 꼬무줄이고 답이 없는 거예요. 형사합의는 답이 없어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빨랫줄을 타듯이 피아줄을 타듯이 그 위에서 춤추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심리전에 극단의 심리전을 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건데, 그 합의금에 최대치와 최저치가 없어요. 사망사건인데도 1,000만 원으로 행사합의를 볼 수 있고, 사망사건이라서 2억의 합의금을 받고도 행사합의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대표이사다, 재산이 한 500억 정도 있는 분이다 하면 감옥 1년 가는 것보다 2억 3억 주고 행사합의 보는 게 나아요. 거기다 음주까지 하면서 누군가를 가해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2억이든 3억이든 내고 합의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를 냈는데, 사망사고를 냈어요. 단간 새빵강에 살고 있어요. 다 팔아봐야 월세 보증금까지 내봐야 1,000만 원밖에 없어. 온 재산이 1,000만 원이야. 이러면 1,000만 원에 합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봐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걔 6개월 살다가 나와서 사회생활 하든지 1년 감옥 가서 살다가 징역 살고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 그 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금이라는 게 답이 없는데, 이 사건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가해자의 경제 사정을 피해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가 단짝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고 나니까 원수가 돼. 자, 이 사건을 전제로 해서 행사합의를 받던 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3월 사고가 났습니다. 2020년 3월 사고가 났고, 사건을 우리가 2020년 5월 달에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뭘 받았냐면, 피해자의 아들의, 그러니까 망자죠, 망자 A의 아들, 그러니까 부인은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부인하고는 전화 안 했고, 피해자의 아들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거는 수임하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디십니까? 했더니, 당진입니다. 이야기를, 당진.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오전 11시. 자, 3시에면 오후 3시면 도착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사건에 우리가 사건 의뢰를 맡았으니, 만납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당일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가해자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떻든 간에 이 행사합의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행사합의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행사합의금을 드릴 테니 행사합의를 봐달라 하고 이제 그 약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가해자는 잘 사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1억을 내놔라. 1억을 지불해라. 사실은 이 1억에 대한 정보는 듣고 있었어요. 이전에 수임하면서 1억에 대해서 요구했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뭐 백지 상태, 볼펜 하나 들고 백지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거니까요. 1억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듣고 나서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뢰인에게 가해자에게 뜻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미팅은 그것으로 종결하고 이제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게 5월 8일이에요. 자, 5월 10일 날 그때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 우리의 입장은 6천만 원이다. 우리가 형사합의금을 흥정할 마음은 없다. 다만 가해자도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잘 살고 한 것은 아니다. 금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은 6천만 원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이쪽에서는 1억을 요구하겠죠. 한 수 더 이야기를 하면 운전자 보험이 2개가 있다.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다 확인 전화가기 때문에 나중에 배신감 느끼면 아예 합의조차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내용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운전자 보험 3천이 있는데 2개가 있어 6천이 있는데 그거 드리겠다. 그러니까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그러면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한 푼도 행사합의금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자, 가해자는 이런 사고일 때를 대비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거다. 2개를, 그것도. 그런데 이럴 때 처리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대치를 가지고 합의를 보는 거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돈 보험금 외에 또 다른 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사합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는데 자기는 1억을 줘야 되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뭔 생각을 하느냐? 경찰 조사가 있어요. 자, 지울게요. 잘 지워집니다, 이거. 자, 협상에는 시간이라는 무서운 변수값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값을 생각하는 거죠. 자,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5월달 사고였으니까, 5월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자, 경찰에서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빨리 종결하지 않습니다. 사고 3월달에 났으니까 제가 그때 그 협상할 때는 경찰 단계였으니까 7월달 정도, 7월까지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경찰 조사하고 나면 어떻게 넘어가냐면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는데 송치받은 검찰에서
또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법원에 구공판을 하면, 구공판이죠. 공판을 열 것을 요구하면 이 기간도 변론일 잡히고 하는 기간도 또 3개월이 걸릴 거예요. 자, 협상 단계는 2단계였거든. 5월달 단계였거든. 5월에서 이제 6월 단계. 가해자 입장에서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자, 피해자가 보면 열받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무리하게 요구하면 3천만 원 행사합의금, 5천만 원 행사합의금, 6천만 원 행사합의금 내면 재판부에서 구속은 면하고 집행유예 준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잘 변호를 하면. 자, 그 계산하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탁 걸고 한 5천만 원 걸고 3천만 원 걸고 행사합의 대신 마무리 지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가해자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아예 행사합의 안 보고 그냥 끝내고 6개월 살고 나오겠다. 잘 법정에서 변론하면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면 2년 동안 조심하면 감옥도 안 가고 벌금도 한 푼도 안 낸다. 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피해자 입장에서 5월달에 갔을 때 자기는 변호사를 만나고 이 테이블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도 충분히 법률 자문을 했고 가해자 측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 6월 달이라서 전화하지 않고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6천 이야기했고 그쪽에서 1억 이야기했어요. 자, 7월 달이 됐어요. 7월 달이 됐어요. 이제 이 6월 달까지 협상은 누가 했냐면 아들이 했습니다. 아들. 어떤 경우에도 1억이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판을 엎고 아들은 갔어요. 뭐 만났을 때도 그랬었고 전화상으로 뭐 기분 상당히 나쁘죠. 그러나 협상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갔어요. 7월 달까지. 그랬더니 사위가 전화가 왔어요. 망자의 사위가 전화가 왔어요. 자, 8천만 원 주세요. 8천만 원 주세요. 8천만 원. 그러면 형사 합의 봐주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의 싸움에서 우리는 계산하고 그냥 조금 느긋하게 던져놔버린 거예요. 시간 싸움 한 거예요. 깨놓고 얘기하면 시간 싸움 한 거예요. 그랬더니 2개월 지나니까 사위가 전화 와서 아들은 자존심 상하니까 전화 안 하는 거고 사위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자, 8천 주면 합의 보겠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사위는 8천만 원 달라고 했어요. 자, 또 지울게요. 이거 절묘한 영역인데 운전자 보험에 부상 1급, 부상 2급, 부상 3급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사망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보험, 동부하고 현대예요. 자, 여기 3천만 원. 여기 해당이 되면 여기 3천만 원. 해당이 되면 맞죠? 근데 부인이 경추에 압박골절이에요. 거기다가 상완골, 골두의 골절이에요.
부상 2급 돼요. 자, 부상 2급이에요. 최소 부상 2급이에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만 이야기했어요. 자, 부인은 부상 1급, 2급, 3급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망자의 부인입니다. 사위한테 이야기했어요.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 부상 1급, 2급, 3급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해당이 되면 우리가 행사합의 볼 필요 없으나 합의서 작성하고 3천만 원,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청구해서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행사합의금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6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면 합의하고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히든카드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완성이 되면 자기들이 이야기한 최종에 1억에서 8천이 아니라 1억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단 합의서의 조건에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이급 지급이 안 되면 우리 변호사 그룹 자체에서 보험사가 다투어줄 것이고 최대한 받게끔 해주겠다. 법리해서상 지급 안 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니 믿어도 될 것이다. 다만 1%, 2% 안 될 확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면 이것은 행사합의에서 빠진다. 인정하면 합의 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 안 볼 것이다 했더니 사위가 역시 여러 군데, 사위는 좀 똑똑하시더라고. 사위가, 망자의 사위가 여러 군데 확인하고 뭐 변호사도 찾아가고 보험사도 찾아가고 또 보험회사에도 전화도 해보고 해서 자기가 또 운전자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 운전자 보험에 전화를 해보더니만 합의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월달부터 출발해서 10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그 망자에 대한 행사 합의금 6천만 원, 그 다음에 부인에 대한 3천 부상 2급에 대해서 6천만 원 해서 합의서 작성하고, 자, 끝나고 나서 합의서 작성하고 끝나고 일주일 내에 3일 내에 한 동부에서는 들어갔고 현대에서 일주일 내에 모든 돈이 들어가서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억 2천에 이거는 손해배상액에서 교통사고 종합보험에서 물론 모든 손해배상액은 다 받는 거고 오로지 행사 합의와 관련된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1억 2천에 이 행사 합의금과 부상급수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하죠. 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1억 2천을 받은 거예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을 믿은 것도 있겠지만 사위가 좀 지혜로운 부분도 있는 거죠. 어떻게든 1억 2천을 다 받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을 들었던 부분은 참 잘한 거예요. 2개의 중복보험을 든 게 이게 아무도 들지 말라는 중복보험을 모르고 들어놓은 거죠. 든 게 잘한 거고. 자,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서 가해자는 한 사람을 사망케 하고 한 사람은 너무나 큰 부상을 입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단 10원도 자기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단 10원의 돈도 형사합의나 행사합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걸 잘못 처리했으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합의 안 보겠다 그러면 행사적 책임도 져서 징역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지혜롭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합의를 잘 정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해자는 벌금 얼마, 소액의 금액 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행사적 책임에 대해서 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형사 합의도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는 유족이 만나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심리적 싸움이 있고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을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사건을 맡으면 가해자 측에 특히 행사 합의에 대한 대응을 맡으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어떻든 간에 가해자가 이렇게 그 행사 합의를 잘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역시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잘 정리가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나 누군가를 가해해서 행사적 책임을 지게 되면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를 앞에 내세워서 사건을 정리하면 좀 더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고 행사적 책임에서 좀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